예, 그럼 계속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4개 종목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웰덱스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장내 매수가 있었던 SK와 아나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웰덱스부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웰덱스가 이제 그 반도체 장비가 이제 쓰일 때 필요한 그 소모품이 있어요. 실리콘 파츠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 이번에 그 333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30.6% 자기 자본 대비. 시설 투자하면 이제 공장 신설을 좀 했고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 특히 이번에 심텍이 그 지난주 금요일날 그 안 좋은 장에서도 주가가 폭등해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과거에 설비 투자를 한 것들이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덱스도 아마 이제 향후에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요새 뭐 반도체 업종들이 안 좋지만 이런 걸 보면 업황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업체들이 좀 그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공장이 이제 5공장이 좀 완공이 돼가지고 9월부터 양산 가동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 매출이 이제 500억 정도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설비 투자 끝나면 그만큼 그 규모만큼 생산량만큼 매출이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장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4개 정도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토지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2개 정도가 내년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매출액이 지금 현재 1,500억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가동을 하게 되면요 한 3,000억까지 매출이 2배면 영업이익은 그 이상으로 점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이 회사는 그리고 이 실리콘 뭐 파츠라고 하는데 이 장비, 그러니까 이 부품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비포 마켓이라고요. 바로 반도체 장비 회사에 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비싸요. 고부가 제품이고 다만 이제 월덱스가 하는 거는 그 애프터 마켓이라 그래가지고요. 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 직접 D램을 생산하는 그 업체들한테 이제 직접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이제 고부가 쪽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워낙 또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품질 자체도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의 앞으로의 뭐 특히 이제 요즘에 D램도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애프터 마켓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PER은 지금 7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어떤 다운 사이클에서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장비나 또 부품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도 좀 있어 보이고요. 월덱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 있게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조선해양이 그 이제 자회사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이 2개 회사가 지금 LNG선 합쳐서 3척을 수주하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7,479억 규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척당 단가가 올라갔어요. 올해 연초보다 20%나 좀 올라간 상태에서 수주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LNG선 앞으로 수주 많이 할 건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단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후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연초보다는 20%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타르에서 지금 LNG선 20척 수주 좀 전망한다는 기사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뭐 주말에 보니까 또 그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그 LNG선 수주 따냈다는 뉴스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표 3사들의 이제 본격적인 LNG선 수주 랠리가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는 또 탱커선, 원유 운반선이 또 수주가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이렇게 좋은 수주 모멘텀이 있는데도 못 올랐지만 어차피 선박은 지금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친환경 선박으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또 LNG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지금 유럽 쪽에 막 그 압박을 하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가스 공급 안 해버리겠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이런 게 불편하니까 차라리 LNG 이제 선박을 통해서 그냥 운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카타르에 대규모 LNG 플랜트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또 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LNG선 수주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뭐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조선업종 뭐 국내 대표 기업들은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조선업체 뭐 조 단위의 수주가 나와도 항상 걱정하는 게 야 이거 저가 수주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리고 못 간 측면도 있었는데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K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정 센터장이라는 이제 직책인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임원분이신데 그분이 28만 3,667원에 꾸준히 샀어요. 그래서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데 한 60조 정도를 장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서 계속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고 SK가 좀 지주회사이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SK가 그리는 청사진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사양산업 다 정리를 조금씩 하고 신사업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또 뭐 반도체 소재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게 사실 성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이 테슬라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그거 뭐 투자한다고 뭐 당장 뭐 6개월 후에 뭐 성과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1년, 2년인데 참 이게 이런 투자가 힘든 게 투자들은 그 투자들의 시계는 바로 한 달, 두 달 후를 봐요. 네. 두 달 후를 보는데 기업들은 몇 년 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 되니까 주가 안 가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세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큰 그림을 좀 보시면서 SK도 좀 기다리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들의 인내심이 바닥 날 때쯤 그때 이제 또 기업의 그러네요.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인데 좀 멀리 내다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아난티도 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아난티보다 좀 깜짝 놀란 게 그 짐 로저스라는 분이 또 사셨더라고요. 저는 그 한참 좀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 사회이사 이제 등재돼가지고 맞아요.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1월 1일이네요.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12,300원에 이제 천주 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지만 일단 장내 매수니까 아마 뭐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사실 아난티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남북 경협주로 많이들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맞죠. 남북 경협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움직이는데 사실 그걸 좀 떠나서라도 국내 이제 남해 쪽에 리조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고 특히 요즘에 워낙 골프가 그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골프 리조트를 갖고 있는 아난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아직은 좀 당장은 쉽지 않고 내년 한 2분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몇 달 정도, 한 1, 2분기 정도는 이런 이제 국내 레저 업체들의 수혜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아난티도 뭐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개 종목들 투자 포인트들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픽해오신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에 좀 한번 투자를 해보자. 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냥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한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왜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KTNG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무슨 담배 회사가 뭐가 좋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논외로 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저는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KTNG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년 동안 지금 2.75조 원 정도 규모의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이거 전혀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향후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5조 원 정도를 그 이제 배당에 좀 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사주하고 배당을 같이 하는데 이거 사실 둘 다 주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거죠. 예, 네.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만큼 돈은 잘 벌어요. 버는데 이게 담배 뭐 나 홍삼 팔아가지고 성장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주가가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뭐 급 나간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근데 오히려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KTNG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또 그 덜 스트레스를 받는. 왜냐면 맞아요. 빠지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급락장에 주가가 급등해 버리니까 또 이제 보상을 좀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주식수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래서 향후 3년간 배당 수익률이요. 일단 6%가 확정이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냥 사도요. 지금 사도 앞으로 이 가격. 근데 만약에 KTNG가 혹시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뭐 8만 원 또 초반까지 빠진다. 네. 그럼 배당 수익률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겠죠. 나중에 거기서 산다면.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회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3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올해 제외하고 내년, 내후년 이제 그 후년까지 6%가 보장이 돼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은 당장 뭐 여러분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닌데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요. 유통 물량이 주니까 그걸 계산해 봤더니 매년 3%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내 주식 가치가 3% 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치면 9% 나와요. 네. 매년.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여유 자금 있으면 은행에 적금 들 게 아니라 이 기업 그냥 사면 되잖아요. 네.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그래서 3년 동안 가져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왜냐하면 확정을 했고 그리고 KTNG가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위드 코로나 수혜주예요. 네. 왜냐하면 홍삼 이제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네. 그래서 홍삼을 많이 파는데 홍삼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비중이 굉장히 높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팔려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인삼공사 이쪽이. 근데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정상화 되겠죠, 매출이. 그러니까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KTNG는 한번 이제 보험성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는 그러니까 계산을 8만 원 초반대로 순간적으로 해봤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도 1년에 11% 나오더라고요. 네. 8만 원 초반대에서 잡으신 분들 너무 부럽고 네. 예, 대단한 3년간의 계획들을 밝혔으니까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네. 예, 그냥, 정말로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겁니까?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한라입니다. 한라는 네. 좀 예전에 나온 건데 주가 다시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9월 13일 날 주주가치 재고 정책을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다시 내려와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당시에 이제 자사주 102만 주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고 가장 큰 이제 악재였던 게 이제 주가를 눌렸던 게 한라홀딩스 있잖아요. 네. 최대 주주가 전화 우선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우선주 뭐냐면 이제 우선주인데 본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죠. 그래서 그걸 82만 주를 취득 후에 소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화 우선주의 전환 비율이 1대5예요. 그럼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앤다고 하니까 5 곱하기 8을 80을 해보시면 400만 주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2만 주 더하기 410만 주로 하면은 500만 주가 주식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재 매물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전체 주식 수가 3,800만 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0%가 넘는 주식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또 순이익의 40% 내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고 밝혔고 또 최근에 이제 건설업종이 되게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사실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 건설, 그러니까 건축 쪽에 대한 이제 그 공급은 늘어나는 건 거의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건설주들에 대한 좀 관심도 필요한데 지금 PER 3.8배고요. 이런 면에서 주주 가치도 제고하고 있는 한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NG와 한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시장 접근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정말 너무 시장이 그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참 미국 경제 증시 다 좋은데 한국에 이제 낙수 효과가 좀 못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 테이퍼링 선언하고 나서도 2014년도인가요? 뭐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가는 만큼 한국이 못 갔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 중국이 부러지면서 한국이 또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가려면 중국이 좀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육중전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뭐 중국 쪽에서 뭐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도 한번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아직은 좀 미국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분명히 또 신흥국 그 다음 타자가 신흥국이거든요. 사실 이게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러면 이머징 마켓이 좋은 시기는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 떠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이게 답답하시니까. 그렇지만 결국 때는 오게 되니까 미국만 좋은 경우는 없었어요. 어쨌든 차례는 돌아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온 것도 이번 주에 한국 증시에는 그래도 좀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증시 좀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기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업들 저평가되고 이렇게 주주가치 제공하는 기업들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비중 늘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또 투자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